오늘은 숫자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날입니다. TSMC가 오늘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분기 최초로 1조 대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장중 6천선을 넘었고요.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환율은 다시 1,470원대로 내려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많은 것들이 좀 궁금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물가는 끈적이고 민생은 고통스럽고 보유세 가짜뉴스도 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엇갈리는지가 궁금한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자, 경제학 전문이시죠. 김원장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모시고 싶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제 TSMC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분기 최초로 1조 달러가 넘어서면서 1조 3,300만 대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네. 역대 최고 매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TSMC 어떤 반도체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이렇게 반도체 주가에? 글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메모리를 만들고 엔비디아는 설계하고요. 네네네. AMD 같은 데는 그리고 이제 그 주문한 것을 가져다가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주는 주문 제조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기본적으로 우리 메모리나 첨단 메모리, HBM이나 결국은 AI 생태계가 끌고 가고 있는 네네. 그 뒤에 있는 거대한 수레들이잖아요. 네네. 앞에 생태계 AI 이 동력이 워낙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뒤에 끌고 있는 수레들 중에 전 세계에서 뭐 단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TSMC인데 이 세 거대한 수레가 퍼포먼스를 내는 건 뭐 당연해 보이고 얼추 지금 말씀하신 거 계산해 보니까 한 영업이익은 20조, 25조면 28조 정도 나왔더라고요. 28조죠. 네네. 그러니까 많이 났고 기존보다 조금 더 난 것 네네,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분기에 57조가 났으니까. 57조가 났으니 네네네. 이게 TSMC가 시총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높은 큰 회사인데 네네네. 삼성전자의 퍼포먼스가 얼마나 좋은가. 예전에 젊었을 때 기자 생활하면서 우리가 선진국 가려면 거대 글로벌 기업 하나 있어야 한다. 네네네. 도요타 같은 기업 하나 있어야 한다. 네네네네. 도요타가 1년에 50조 봅니다. 네네. 2018년에 삼성전자가 58조인가 벌면서 야, 우리도 이제 글로벌 기업 하나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기에 그 정도 벌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불과 더 잘 아시겠지만은 한 열흘 전에 제 기억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 400조 이야기하다가 지금 컨센서스가 500조 넘어간다는 거 네네네네. 아닙니까? 1년에 500조를 버는 기업이 나왔으니 음. 그리고 TSMC가 실적이 좋은데도 우리 기업들보다 한참 낮으니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지금 우리 기업들의 퍼포먼스가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비교 가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 같더라고요. 매출액도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133조 분기별로 나왔는데 네. TSMC는 그 절반 정도도 못 미치는 네. 그런 수준이고 영업이익률은 물론 이제 TSMC가 이제 약간 조금 더 50%는 높죠? 조금 높게 네. 잘하시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43% 정도 되던데 뭐 그런 걸 따지더라도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있었냐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상당히 네. 좀 이게 얼마 전까지는 그 정도는 상상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변모를 시켰습니까? 그 정도를 상상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저도 방송하면서 지난해 한 2분기까지는 삼성전자가 쉽지 않다. 네네. 지난 이재용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10년의 시계열을 보면 네네. 스마트폰에서 이제 범용 스마트폰 A 시리즈죠. 뺏기고 S 시리즈 뺏기고 첨단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내려앉는 게 너무나 유의미하게 보였고요. 네네. 파운드리 이 비중 높이겠다, 매출 높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이 한 20% 하겠다고 했는데 그나마 갖고 있던 시장도 쪼그라들었고 네네. 그다음에 뭐 HBM은 하이닉스한테 완전히 뒤지고 있어. 네네네. 수율이 좋아진다 엔비디아 납품한다 여러 번 안 됐고요. 기억나시죠? 네, 만납니다. 계속 뭐 네, 사인 받아오고 뭐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면 되는데 네. 사인 같이 뭐 그런 거 받아오고 둘이 뭐 같이 찍은 사진 보여주고 막 약간 안쓰러울 정도로 막 그렇게 막 그랬죠.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처럼 방송하는 사람들은 삼성이 이대로 기울어지는구나 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시장 전망이 내년에는 이제 훨씬 더 영업이익이 높아지는데 삼성과 사실은 그걸 믿고 싶지만 사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결국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AI라는 어떤 거대한 생태계가 지금의 흐름을 계속 타줘야 되는데 네네. 그게 지속 가능할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좀 있습니다. 기대감이 좀 있는데 이거는 타결될 걸로 보시죠? 어느 정도? 그것도 잘
저는 조금 이런데 굉장히 회의적이고 아 근데 시장은 이미 그걸 뭐 타협되는 걸로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그보다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네. 타협이 쉽진 않더라도 이보다는 더 확전되지 않을 것이다. 나빠지지 않는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지? 국제 유가가 쉽게 내려오진 않을 거야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자본시장에서 알려진 우려는 우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다가올 걱정들을 이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은 이게 계산이 되면 그 다음부터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계산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 저기 브렌트유나 서부 텍사스유가 저거 $90 이하까지는 안 떨어질 거야. 그 전에 한 $65 있지 않습니까? 지금 $110 올라갔다가 $95인데 좀 많이 떨어져봤다 $90 정도 할 거야. 그 다음에 계산해 보니까 물가 오르겠지. 근데 버틸만 하겠는데.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다 아는데 그 힘든 기업들은 주가가 내려가겠지. 상관없는 기업들은 올라갈 일만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시군요. 네. 근데 이제 그 기자님이 평소에 이제 유가와 환율이 시장의 진짜 언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런 표현을 하시긴 뭐 배경이나 그런 게 좀 있을까? 어떤 내용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기름값을 올리고 기름값이라는 게 모든 것의 가격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여기 공산품, 뭐 네, 다. 여기도 뭐만 있고 제 안경에도 이거 다 기름으로 만든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뭐 제 노트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거 벌써 CPI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요. 그것이 한 보통 우리가 어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CPI 반영되려면 석 달에서 6달 걸린다. 물가 오르겠죠. 네, 오를 텐데 진짜 중요한 건 국채금리입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의 국채금리가 많이 튀었습니다. 한 0.5에서 4%에서 겨우 내렸는데 10년물이 다시 4.4를 찍었습니다. 지금 4.23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미국한테 돈 빌려주는데 이자 더 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존재를 찾아라면 미국 정부겠죠. 맞습니다. 절대 뭐 네네네네. 안 망하겠죠. 네. 네, 외계인이 침략하지 않는 네네네네. 이상. 근데 미국이 돈 빌리려는데 10년물이 4.4%를 내야 한다. 그러면 미국의 우량 기업, 한국의 어떤 은행, 영국의 어떤 투자회사, 뭐 돈을 빌릴 때 사람들이 어떤 기준점을 갖게 될까요? 미국도 4.4%에 빌려가는데 너는 5%네, 너는 6%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전 세계 국채 금리가 같이 전쟁 이후에 튀어 올라서 네네네. 우리는 10년물이 3.6 하던 게 지금 우리가 3.6까지 튀어 3.1, 3.2에서 이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단적으로 우리나라 예만 말씀드릴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돈 빌리려는데 3.6%의 이자를 내야 한다면 그럼 예를 들어 신한은행, KB는 은행채를 발행할 때 은행도 예금 받아서 대출해 주지만 일부는 은행채 발행하거든요. 지금 은행채 발행할 때 4%를 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은행이 돈을 조달할 때 4%에 조달했으니 은행이 우리한테 돈 빌려줄 때는 주담대나 이런 거 낼 때는 올라가죠. 네네네. 그래서 한 달 반 사이에 지금 주담대가 껑충 뛰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자율이 지금 하단이 4.5에서 상단이 7%면 그러니까요, 네. 회사채 금리는 더 올랐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우리가 시장에서 뭘 할 때 돈값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네네. 뭘 하려고 하면 돈값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네. 내가 미용실 차리려는데 더 달라고. 네네. 집 사서 대출 받았는데 이자 더 내라 그러고. 그러니까 나라가 돈이 부족해서 국채를 발행했더니 돈을 더 내라 그러고. 모든 것이 무거워지면 경기의 발목을 잡겠죠. 네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두고두고 이걸 헤쳐나갈 것이냐. 그런데 상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부 기업들의 퍼포먼스는 정말 상상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인단 맞습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겠죠. 우리 성장률에서. 네네. 여기서는 벌어들이는데 여기서는 무거워지는. 네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형태의 충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건 이런 네. 거예요. 환율이 높아지면 우리나라가 대부분 이제 뭐 보통 뭐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네.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네. 우리나라는 유리한 거 아닌가요? 환율 올라갈수록. 맞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시장은 환율이 올라가면 힘들어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증권 시장에 대해서 보면.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시장이 막 춤을 추면 기업들은 멈춰버리죠.
회장님이 결제를 안 합니다. 네, 네,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네, 네. 회장님이 결제 안 하면 줄줄줄줄 우리는 대기업 경제라서 네. 줄줄줄 해서 저 아래 하단까지 경제가 어려워지죠. 근데 이제 요 선에서 이게 1,450원쯤에서 굳어질 것 같다 하면 우리가 여기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죠. 이 고환율에. 그러면 현대차나 반도체 파는 삼성전자나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를 수입해 오는 중소기업들은 훨씬 더 네, 네.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고환율이 우리 경제에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기자 생활하는 수십 년 동안 우리 돈의 값이 너무 올라서 문제다 걱정했지 지금처럼 너무 내려서 왜냐하면 그때는 수출 경제였으니까요. 네. 다만 이렇게 되면 이제 수입 물가가 비싸져서 국민들이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그래서 고환율이 우리한테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어쨌든 우리는 수출 국가고 네. 수출 비중은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매우 높은 나라. 네. 일본에 비해서 거의 2배인 나라입니다. 수출 비중이. 그러니까 수출이 잘 돼서 돈을 잘 번다는 건 환율 때문에 더 유리해진다는 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이점입니다. 네. 뭐 며칠 전 발표된 이제 말씀하셨던 미국의 3월 CPI가 이제 시장 기대치만큼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안 떨어졌고 기자님이 이제 트럼프가 연준을 향해서 당신이 이렇게 해놨으니 금리를 못 내린다고 이제 시위하는 듯한 분위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또 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그 파월 의장 보고 이제 아예 연준 그 자리에서 이제 위원장뿐만 아니라 이사 자리에서도 나가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사 임기는 한참 남아 예, 있거든요. 한참 남았 네, 2028년까지인가 뭐 네, 남았는데 완전 의장 자리가 네. 이제 임기가 근데 끝났는데 보통 이제 의장을 끝나면 나가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저는 안 나간 사례가 더 많은 것 그런 것 같은데요. 같아서 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하는 게 뭔지 그리고 향후에 좀 이게 금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걸 좀 보십니까? 제가 아까 국채 금리 때문에 모든 것의 가격이 무거워진다라고 네네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자율이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뭐 여러 가지 있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기업을 피곤하게 만들고 네, 네.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누군가를 더 의심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신뢰가 그렇죠. 없으. 예. 앵커께서 뭐 좀 돈 좀 빌리려고 그러는데 더 의심하는 거예요. 네. 내가 기업인데 돈 좀 빌리려는데 내가 이렇게 잘 팔고 있는데 이자를 더 내라고 하는 건 더 의심한다는 네,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경제를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되고 특히 자본시장은 지금까지 S&P를 보면 뚜렷하게 언제 분명하게 올라가느냐 쭉 계속해서 올라가느냐 그 추세가 바뀌는 건 금리 네, 네, 맞습니다. 금리 추세가 바뀌면 분명하게 자본시장이 바뀌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금리를 내리고 싶어해서 파월 의장 보고 계속해서 쫓아내려고 했고 뭐 이 사람 임기가 한참 남았는데도 새 의장을 이렇게 내세워서 네, 네, 네. 금리 인하에 바람을 잡았고 시장의 올 초에 컨센서스만 해도 금리 한 번이나 두 번은 내릴 거야 이렇게 네, 네, 네. 얘기했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는 큰 그림의 매우 중요한 뼈대입니다. 일단 이자율을 낮춰놓고 경제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전쟁하고 나서 금리가 올라 버렸어요. 0.5다 그러면 연준이 기준금리 2번 올린 셈이 돼버렸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국채금리에 예민하고 3월 27일 4.4를 찍은 다음부터 갑자기 이란한테 우리 협상할 거야. 이 전쟁 끝났어. 우리는 완전히 이겼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채금리를 찍어 내리려고 그게 결국 금리를 낮춰야 하니까요. 네, 네, 네. 금리를 낮춰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금리는 못 낮추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유가 때문에 물가가 올라버리잖아요. 물가 때문에 뭐 지미 카터도 그렇고 아버지 부시도 그렇고 다 물가 때문에 졌거든요. 바이든 대통령도 결국은 그러니까 해리스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만든 게 물가야. 지난 대선 때 보면 주유소에 이렇게 스티커 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스티커 다 붙였습니다. 네, 네, 네. 갤런당 2.7달러 누가 만들었냐? 바이든 얼굴 붙여놓고 I did it 네, 네, 이렇게 네. 다 조롱하듯이 그걸 네, 붙여놨거든요. 네, 네. 이 괜히 먹혔어요. 기름값은 기름값은 매우 직관적으로 나한테 보이거든요. 야 진짜 바이든 때 나 때는 2달러였는데 지금 3달러야 했는데 지금 5달러입니다. 네. 전쟁 터지고 이런 걸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전쟁을 끝내야 하는 거죠. 빨리 끝내고 유가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거대한 천문학적 돈을 쓰면서 군대들을 전부 호르무즈 보내가지고 지금 이걸 풀려고 하는 거겠죠. 정리하자면 두 가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물가가 내려서 금리도 낮추고 싶었는데 물가가 크게 올라서 금리를 낮추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금리를 올린 적도 없는데 시중 금리는 이미 껑충 뛰어 올라 버린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겪고 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삼성 하이닉스 이제 수익 많이 내면서 이제 신문 기사가 성과가 한 10억 가까이 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요즘 하이닉스 들어가려면 뭐 서울대에서 또 1, 2등 하던가 아니면 뭐 다른 데도 거의 꽈톱을 해야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그만큼 뭐 많이 이렇게 받을 수 실제로 뭐 신문 기사 나오는 것만큼 성과가 많이 나옵니까? 이게 제가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의치 한 순대 앞에다가 하가 그러니까요. 들어간다면서요. 예. 참 말도 잘 지어냅니다. 네. 네. 그 정도 받습니다. 어, 부장님들은 그 정도 받습니다. 그정 봤습니다. 10억 넘게. 그리고 이번에 신문들이 그 성과급으로 삼성전자 노조에서 40조를 달라고 한다. 네네. 10분의 1이니까 10%. 그래서 저는 에이 신문들이 과장하겠지 했는데 엊그저께 그 노조위원장이 라디오와 인터뷰할 때 보니까 맞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기업이 이윤이 나면 일단은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해 주던가 돌려줘야 되고요. 네. 기술 투자해야 되고 반도체는 특히나 맞습니다. 기술 투자에 굉장히 목돈이 들어가는 네, 설비 투자 많이, 네, 맞습니다. 장치 산업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열심히 한 직원들 월급 올려주는 건 당연하고 그다음에 또 일본은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거 또 당연한데 이걸 제가 쉽게 저는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식당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월급 올려주고 주방도 좀 리모델링하고 네네. 뭐 마을 잔치도 한번 할 수 있고 근데 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간섭을 합니까? 알아서 셈이 나는 거죠. 셈이. 알아서 배가 아픈 거죠. 알아서 하고 네. 정말 중요한 건 삼성과 하이닉스는 그리고 삼성은 지금 성과급을 얼마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DS와 네네. 반도체를 만드는 DS와 네네. 그밖에 가전이나 디스플레이 뭐 스마트폰 하는 DX 간에 격차가 너무 커져 버렸거든요. 진짜 똑같이 열심히 일했을 텐데 네네네. 그렇죠. 보통 다 우리 친구들이잖아요. 다 네네. 동창들이고 자식들이고. 그렇죠. 입사할 네. 때 어디로 가야 좀 다른 거죠. 네, 열심히 일한 친구들인데 이제 너는 3억 받는데 성과급으로 나는 1,000만 원도 안 주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 안에 블라인드에서 갈등도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거는 저는 예를 들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구글 같은 데서 메타 같은 알파벳 같은 기업에서 뭐 엔트리 피가 우리 돈으로 2억 3억이래 신입사원이 그 정도 합니다. 예, 뭐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시니어 SWE들 또는 아니면 스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뭐 7, 8억씩 받는데 뭐 샌프란시스코 가면 그런 사람들이 흔해 이렇게 말하면서 삼성전자가 분기에 구글보다 더 벌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직원이 5억 받는다 그러면 나라 망해 이렇게 하는 네. 약간의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걱정하시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너무 극단의 급성장을 했고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우리 40년 전에 봉제공장하던 나라에서 지금 이제 정말 글로벌 기업도 아니고 글로벌 탑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런 괴리가 있고 네. 그래서 직원이 아유 무슨 1억을 받아 은행원이 무슨 1억을 받아 이 큰일 날 일이네 이런 게 있는 것 네, 같은데 네, 네. 사실은 그걸 걱정할 건 아니고 그건 그들의 문제고 사실은 보통의 급여 생활자들 또 우리 사회 급여 생활자의 80%에 하나는 비정규직들 이런 걸 고민해야 할 때고 다만 우리 경제를 추인하고 있는 두 개의 반도체 기업들이 과거에는 패바나가 진짜 뭐 1조 2조였다가 지금 10조가 넘게 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진짜 국간의 돈은 정말 많이 쌓아놔야 하는 상황이라 네, 네. 그 사람들이 이 돈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고 그런데 제가 뭐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께 물어본 건 아니지만 네, 네. 어떻게 인건비 좀 직원들 월급 좀 조금 주면 경쟁력이 좋아지겠어요? 그분들 관심은 제가 볼 땐 그건 아닐 것 같고요. 네, 네. 온갖 규제들 예. 사업할 때 이것 좀 풀어주세요. 네, 네. 근데 정부가 규제를 하는 이유는 다 있는 거죠. 맞습니다. 수도권에 예. 공장 짓지 마세요는 지방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규제를 풀기는 어렵고 규제보다 더한 혜택을 주는 수밖에 없다. 네, 네. 예를 들어
미국의 AI 생태계에서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팔란티어라든지 스페이스X라든지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앵커님 보시기에 이게 민간 기업입니까? 미국 기업입니까? 지금 뭐 돈도 어마어마하게 갖다 주고 또 뭐 전쟁한다고 그냥 다 갖다 쓰고 네네네. 거의 하나가 돼 있잖아요. 뭐 그건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 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네네네. 그래서 중국은 뭐 내가 볼 때는 조금 과장하자면 BYD 같은 기업들은 정부가 키워놓고 너가 경쟁해서 살아남았네. BYD라는 민간 기업 간판 줄 테니까 유럽 가서 팔아 이런 거 같은 네네. 조금 과장하자면 네네. 정부 뭐 보조금 뭐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그래서 네. 우리도 기업들에게 정말 많은 예를 들어 울산이나 창원으로 공장을 세운다 그러면 네네. 저는 10년 법인세 깎아줘야 한다고 네. 진짜로 그렇게 아니, 깎아주고 그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엄청나게 두 회사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뭐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제 반도체도 이강은 정말 많이 버는데 이게 근데 정말 힘들어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은 장사도 잘 안 된다 그러고 이게 낙수 효과가 좀 없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이건?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결될 것 같은데 정말 그 K자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이자율이 0.5%나 튀어 올랐다 그랬잖아요. 네, 주담보가 네, 네, 네. 2,000조 가계대출이 네, 네. 2,000조니까 얼마나 부담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예금 갖고 있는 사람과 기업은 2,700조거든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좋죠.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K자의 이 윗분들은 아주 잘 나가는 수출 기업, 예금 갖고 있는 분들, 네. 뭐 이런 분들이 일부. 나머지 이 대다수의 중소기업과 골목상권과 평범한 가구주들은 물가가 올라가면 소득이 줄어든 거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집은 또 오르지도 않아요. 이게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80%의 집은 오르지도 않아요. 네, 똘똘한 채. 예, 이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만큼 낙수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우리 안에서 안 만들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삼성이나 하이닉스만 해도 다른 데 비하면 정말 우리나라에 솔직히 말하면 많이 잘하는 만들고 있는 거- 겁니다. 그런 진짜 건가? 많이 빠져나갔지만 네, 네. 진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현대차만 해도 벌써 20년째 한국에 공장을 짓지 않고 있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해도 정말 얼마나 많이 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애국 기업이라고 보고요. 네. 근데 문제는 첨단화되고 AI에 되면 갈수록 이제 더 좋은 일자리는 사라질 거고 네, 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해법은 기업에 있습니다. 더 자꾸 왜 대기업 종속 경제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말은 없지만 대기업들이 내는 퍼포먼스가 10년 전보다 10배가 커져 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대기업들한테 더 받아내야죠. 네, 네. 막말로 세금도 더 받아. 그렇지만 기업들이 우리가 지원해서 정부가 지원해서 규제를 풀어주고 혜택을 줘서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네, 네. 그거는 진짜 초법적으로라도 음.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래서 기업들에게 다른 것 말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라. 이렇게 진짜 겁박도 하고 읍소도 해서 네, 네. 제도 바꾸고 해서 네, 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 경제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긍정적이고 앞서 말한 이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지금 네, 굉장히 네, 네. 잠재 성장률이나 이런 네, 것들이 네. 모든 게 암울해지는데 우리랑 경쟁하는 나라들이 뭐 대충 경제 규모 비슷한 나라들이 스페인, 호주, 이탈리아 정도입니다. 네, 네. 스페인, 호주, 이탈리아, 캐나다 정도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GDP가 국가 GDP가요. 이런 나라들 보면 물론 자원이 이제 많은 나라들인데 또 이탈리아는 관광 자원이 있고 네, 네, 네. 거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없고 현대차도 없습니다. 자라가 있습니다. 자라. 몇 개 있네요. 네, 물론 이제 그다음 농산물 수출도 굉장하거든요. 네, 네, 프랑스도 맞습니다. 농산물 뭐 수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원이 많으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보면 뭐랄까 돈 잘 버는 큰 딸이 있다, 큰 네. 아들이 있다. 네, 네.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야 할 상황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술력이 있거든요.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기술로 거대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으니까 우린 이 끈을 잡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줄거든요. 맞습니다. 일자리가. 그러니까 이 끈을 잡고 하나를 부탁하든 요구하든 해야 되는 거죠. 일자리. 네. 그렇군요. 자, 여러분 오늘 뭐 TSMC가 실적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가 진짜 좀 부러움의 이런 시대는 좀 지나갔으면 한 그런 바람입니다. 김 원장 기자님과 함께했는데 여러분 좀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